Hello everyone, welcome to Grammar Point. Today we talk about the ordering of adjectives.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형용사의 순서입니다. 형용사가 여러 개 병렬되는 경우에 그 사이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용사의 배열 순서는 제일 첫 번째가 주관적 형용사, 그 뒤에 객관적 형용사, 그 다음에 특성 형용사가 따로 나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면 형용사의 어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의 예를 보겠습니다. The expensive black coat, the black expensive coat, 이런 형태. 그 다음에 the beautiful tall girl, the tall beautiful girl. 앞에 것은 맞고 The tall beautiful girl, 이건 틀립니다. The tasty hot milk는 맞지만 The hot tasty milk는 틀린 겁니다. 이렇게 원어민들은 이 중에 위에 것, 앞에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읽히고 맞는 것이지만 그것들의 순서를 바꾸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형용사가 둘 또는 그 이상 나오는 경우에 어떠한 순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English Grammar in Use에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다음의 순서를 제시합니다. How big, how old, what color, where from, what is it made of, 이런 순서가 있다고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A large new brown American earthen box, 이와 같은 순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순서대로 따지면은 big 다음에 컬러가 나오니까 이건 맞고 black 뒤에 big이 나오니까 이건 틀린다는 것은 첫 번째 것은 설명할 수가 있지만 이 beautiful이라든지 tasty라든지가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설명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자세한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하나 이상인 경우 그들 사이에 특정한 배열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말의 경우에는 and에 해당하는 go를 넣어서 아름답고 키 큰 여자 그래도 맞고 키 크고 아름다운 여자 그래도 맞습니다. 낡고 비싼 장롱, 비싸고 낡은 장롱 이런 말들이 다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서는 이 어순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생소한 기분이 들 수 있고 거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영어 형용사의 어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기서 다루는 형용사는 한정사와 수량 형용사를 제외한 형용사를 말합니다. 한정사와 수량 형용사는 다른 형용사 앞에 오며 서술적인 용법이 없고 비교급이 없고 또 하나 이상을 중첩해서 쓸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한정사는 a, some, my, this 같은 것이고 이 한정사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곳에서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링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량 형용사에는 서수와 기수 그리고 부정수량 형용사라 해서 some, any, little, much, many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사, 수량 형용사는 일반 형용사 앞에 위치하며 한정사, 수량 형용사, 일반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지킵니다. 그리고 한정사와 수량 형용사는 하나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내부에 어떠한 순서가 있는가 하는 것은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형용사의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대체로 비교급이 있고 한정적인 용법과 서술적인 용법을 다 가지며 둘 또는 그 이상이 한꺼번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형용사 사이에는 특정한 배열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반적인 형용사를 크게 세 수로 나누면 첫 번째 주관적 형용사, 두 번째 객관적 형용사, 세 번째 특성 형용사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주관적 형용사와 객관적 형용사를 비교해서 논의하고 다음번에 2편에서는 속성 형용사와 기타 관련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주관적인 형용사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beautiful, pretty, ugly, happy, kind 이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용사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는 형용사입니다. 비유컨대 이 beautiful을 살펴봅니다. 미인대회 최종 후보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중에 누가 더 예쁜지, 누가 최종 우승자가 될 것인지를 논의하면 아마도 부부간에도 의견이 갈릴 수 있으며 최종 우승자가 객관적으로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누가 더 pretty하거나 ugly한지, 누가 더 happy하고 또는 kind한지, 어떤 것이 더 interesting하고 exciting한지 등등은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화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는 형용사가 모두 주관적 형용사입니다. 이러한 주관적 형용사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어서 우열을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것이 주관적인 형용사인지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음식을 놓고 이게 맛이 있다라는 부분, 쉽다, 어렵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멋지다, 그렇지 않다, 큐트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말이 다 서로의 의견이 충돌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형용사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런 게 의견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의자가 comfortable 하다든지 어떤 사람이 nice한지 good한지 bad한지 vicious한지 lovely한지 delicious한지 등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 가지 주관적 형용사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관적 형용사는 자신의 견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의견 형용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관적 형용사는 영어로 하면 subjective adjectives, 의견 형용사는 opinion adjectives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관찰을 최초로 한 랜달의 용어를 따라서 주관적인 형용사로 부르겠습니다. 주관적 형용사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관적 형용사와 대치가 되는 객관적인 형용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객관적인 형용사를 알아봅니다. 객관적인 형용사는 주관적인 화자의 견해를 반영하는 주관적인 형용사와 달리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므로 의견의 일치를 보기 쉬우며 쉽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큰지 이건 서로 키 재기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재미나는 사실은 너는 키가 얼마나 되느냐, 몇 센치냐, 너는 몇 센치냐 이렇게 수치화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객관화 시킬 수 있는 형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수치적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것이 더 소프트한지, 라운드한지, 레드한지 이러한 느낌은 수치로 표현하기 힘들지만은 서로 의견을 쉽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것을 비수치적 객관적 형용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치적 형용사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 그 다음에 크기, 신구, 온도의 형태, cheap냐, expensive냐, 그게 가격이고요. 두 번째 크기는 big, large, vast 이런 거고, 세 번째 신구는 young이냐, old냐, new냐 이런 거고요. 네 번째 온도는 hot이냐, cold냐, cool이냐 이러한 말들이 들어가는 형태. 다 이건 온도로, 이거는 나이로, 이거는 크기로, 이거는 실제 가격으로 수치화시켜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expensive한지, 어떤 것이 더 large한지, 어떤 것이 더 wide한지, 누가 더 young한지, 누가 더 old한지, 어떤 것이 더 핫한지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 숫자로 변환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인 형용사를 수치적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 순서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격, 역시 서양 사람들은 돈이 가장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크기, 신구, 온도 1번, 2번, 3번, 4번 붙여놨습니다. 이 네 가지가 수치적 형용사이며 또 비수치적 형용사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드러운지, rough, 거친지, 이는 질감, texture, 그 다음에 모양이 어떤지, square인지, oblong인지, round인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컬러가 어떤지, red인지, blue인지, white인지. 그래서 질감, 모양, 색, 이러한 것은 비수치적이지만 객관적인 형용사입니다. 이러한 형용사는 뭐 때로 어떤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색깔 같은 건 수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 수치로 표현한다고 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는 어떤 정형적 프로토타입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서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객관화된 지식으로 어떠한 것이 더 소프트한지, 어떠한 것이 더 라운드한지, 어떠한 것이 더 레드한지를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형용사는 수치 관련 형용사와 수치와 관련이 없는 형용사로 둘 다 나누어집니다. 이제 이것들을 조합해서 전체 형용사의 어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네, 형용사의 배열 순서입니다. 제일 앞에는 주관적인 형용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객관적인 형용사가 따라 나옵니다. 객관적인 형용사는 수치 관련 형용사가 수치적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수치와 관련이 없는 비수치적 형용사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수치 관련 형용사로서는 가격, 돈이 제일 먼저 나오죠. 크기, 신구, 온도 이런 순서고요. 또 비수치 관련은 질감, 모양, 색상의 순서이다. 요 1번부터 7번까지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서양 사람들은 물질 문명의 사회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가격, 그 다음에 큰 것, 너것도 좋은 것, 새 것, 이런 걸 찾고 온도는 좀 수치가 떨어지고 나머지 그 뒤에 비수치적으로 거칠지, 둥근지, 빨간지, 파란지 이런 질감, 모양, 색상, 텍스처, 쉐이프, 컬러가 뒤따라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관적인 형용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1, 2, 3, 4, 5, 6, 7의 순서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몇 가지 예시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이야기가 과연 맞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he ugly, expensive coat. ugly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expensive는 가격 관련, 즉 수치적 형용사에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니까 주관적, 객관적인 순서로 이건 맞습니다. 반면에 이걸 뒤집어 놓으면 the expensive, ugly coat는 원어민이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형용사 뒤에 주관적인 형용사가 나온 것으로서 틀린 순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tasty hot milk 마찬가지입니다. tasty란 말이 주관적이고 hot는 온도 관련이니까 주관적, 객관적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 hot tasty milk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좀 자연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원어민은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수치적인 형용사나 수치적인 형용사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인 형용사를 보면 big이라는 것이 크기를 나타내는 것인가 두 번째, new는 신구니까 세 번째, pink는 컬러니까 제일 마지막 일곱 번째, 그래서 2, 3, 7의 순서입니다. 이게 맞는 순서고요. 또 expensive 가격 1번이죠. small 크기, red는 7, 네, soft는 질감 다섯 번째, round는 shape 여섯 번째, red는 일곱 번째. 요건 하나 기억을 해드리는 게 좋아요. A soft, round, red scarf. 그러면 soft, round, red 이게 질감, 모양, 색깔 이 순서로 비수치적, 객관적 형용사가 정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주관적인 형용사 다음에는 객관적인 형용사가 나오는데 객관적인 형용사는 수치 관련 객관적인 형용사, 수치적 형용사, numeric adjective, 그리고 그 뒤에 비수치적 형용사, non-numeric adjective가 나오는데 수치 관련은 뭐가 있었습니까? 가격, 크기, 신구, 온도가 있었죠. 그리고 비수치 관련으로서는 이게 질감, 모양,
색깔, 이런 순서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순서를 바꿔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round, big, table. 이것은 순서가 모양과 크기가 뒤집어졌고 비수치적 형용사 뒤에 수치적 형용사가 나와서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A square, new big box도 6, 3, 1로 순서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형용사에는 주관적 형용사와 객관적 형용사가 있다. 객관적 형용사에는 수치적 형용사와 비수치적 형용사가 있다. 수치적 형용사에는 가격, 크기, 신구, 온도, 그 다음에 비수치적 객관적 형용사에서는 soft, round, red scarf처럼 질감, 모양, 색상 이런 형태가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서대로 주관적 형용사가 제일 앞에 나오고요. 객관적 형용사는 1, 2, 3, 4, 5, 6, 7의 순서대로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명사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형용사 앞에 객관적 형용사가 나오거나 비수치적 형용사가 수치적 형용사 앞에 나오는 그러한 호수는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형용사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다 다루지 못한 그런 몇 가지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형용사 내에 예외적인 형태가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 형용사 또는 주관적인 형용사가 명사와 결합해서 합성 명사를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하지 못한 특성 형용사, 주로 기원과 재료에 관한 것입니다만은 이것도 다음번 포스팅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 for being patient and follow all the way down here. Listen once again to see if there is anything you are not sure, because the next posting assumes what we talked about today. Please come back for part 2 of the ordering of the adjectives. I'll see you soon. Bye-bye.